네, 딜사이트스 다니아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아 선생님의 그 뒷모습이나 뒷배경이나 얼굴에 참 이제 태양이 비추는 거 보니까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좀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밤사이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쉬어갔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 딱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주식에 투자라는 데서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는 모습이 조금은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시세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니까 하루하루 시세에 대해서는 미리 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우리 그제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 분명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보면 외국인들 코스피 현물 매도하고 있는데 선물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현물도 매수 전환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매수의 지속성, 연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목요일 시점에서는 선물 매도하면 지수는 틀림없이 빠진다. 빠지더라도 이제 우리가 확인한 부분은 900일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900일 지지력 테스트에 대한 그 확신감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매매가 알고리즘 매매가 비중이 커지면서 섹터로 집중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올라갈 때는 급등하고 특히 그룹주들, 한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도 그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갈 때도 그랬고, 반대로 매도가 쏟아질 때는 여지없이 시장 그 프로그램 매도에 따른 호가 공백으로 인해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이슈가 소멸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상승의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등의 추세 전환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해당 이슈의 상승 모멘텀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제일 큰 부분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상회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가 기대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부진의 우려감들이 다시 대두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오늘 처음, 어제 새벽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경제 지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상승에 따른 조정, 손바뀜 이런 것들을 위한 명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지만 저는 여기서도 또 긍정적인 요건을 본 게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마감했지만 아래 꼬리가 길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시장에 대기 매수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그때와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 결국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월마트의 실적 부진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이제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4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불과 열흘도 안 돼서 자동차, 반도체, 제약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요국들 아시아라든가 국내 증시도 이 부분이 유동성을 크게 나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더 시장에서는 소비 심리를 위축을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 시점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했는데 효율 정부, 도치 정책이 나오면서 해고가 증가했을 때 그만큼 소비의 위축은 둔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경기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을 보면 필라델피아 지수가 빠지지 않았던 요인들을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딥시크 관련 인공지능에 대해서 AI 반도체 수요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오늘 새벽에 끝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다우 같은 경우도 1.52%까지 빠졌다가 1%로 하락 마감했고, 특히 나스닥이 좀 고무적이었는데 1.3%까지 하락했다가 0.47로 마감했다라는, 그러면 이거는 대기 매수세는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시장에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예를 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본격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시장은 점진적인 조정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섹터별로 보면 시장의 조정은 보였지만 양자 섹터가 강세를 보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칩을 발표하면서, 자, 우리도 어제 그래서 양자 쪽을 보자고 했는데 국내 시장은 결국에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밀렸는데, 일단 양자 섹터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도 한번 미호도 다시 한번 양자 쪽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런 비철 금속들이 올라갔어요. 항상 비철 금속들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들까지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기 수출 섹터들이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장비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면에 경기 부진 위축에 따른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원전과 유통, 그다음에 방산기계, 미디어 섹터들도 역시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엑소스라든가 허벌라이프, 자, 이런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해서 급등을 했어요. 엑소스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차트 보겠지만 장중 190%까지 상승하는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자 이슈로 인해서 디웨이브라든가 실스크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실적 부진이 예상됐던 비메고라든가 프레시펫 이런 것들은 급락이 나왔고, 월마트라든가 팔란티어, 카니발, 솔라엣지, 그다음에 모더나, 오클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주가에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의 가늠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오늘 잠깐 요 준비된 화면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엑소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업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조달청에 구매 품목을 등록했다는 것 때문에 급증 나왔는데, 결국에 270불대, 상장하자마자 270불대까지 갔다가 실적 부진이 나오니까 5불대까지, 3불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장기 낙폭 과대 시점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나오니까 장중 192%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비메오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 부진 때문에 장중 22%까지 급락했고, 프레시펜 역시도 실적 부진 때문에 장중 21%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업종 대표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결국엔 종목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엔비디아 보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2주 연속 강세를 보이는데 낙폭이 좋지 않다라는 낙폭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7주들은 이제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지만 결국에 실적 개선이라든가 향후 성장성 모멘텀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정자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요인들이 없다면 기술주를 조정받을 때는 한번 장중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M7들도 혼조를 보였어요.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라든가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인텔, 테슬라 정도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들 숨고르기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원자재 쪽에서 보면 오늘도
금이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근접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니켈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98,500불대로 돌아섰다라는 것. 그러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천연가스는 어제 7% 가까이 급등한 거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약 3% 정도 가까이 하락 조정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재 쪽에서 보면은 당분간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는 천연가스 쪽을 집중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그 업종 대표들거든요. LG 엔솔이라든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까지도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움직임을 한번 주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중국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의 관세 부과 지금 4월 1일에서 3월 중으로 땡겨졌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상승했던 부분이 20일 어제였죠. LPL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 결국에 동결됐거든요. 그런데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라든가 상해 같은 경우는 약세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심천과 상해는 강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전히 이러한 실망 매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과 작은 낙폭을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에 정부에서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기업과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공산당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것이다. 즉 경기 부양의 이슈는 양해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 일본이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한번 잠시 단추해 보면 전 세계 주요국 증시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일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금요일. 그때 엔화의 변동 요인이 1%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환율 변동이 약 4.4%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제 최고 가격이 9.65 원 기준에서 9.65까지 갔는데, 그러다 안정돼서 다시 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원엔을 보면 다시 9.6 수준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7을 돌파하면 엔캐리 트랩에 대한 공포가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엔화 환율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런저런 얘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선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가 자사주 취득 소각하는 게 일회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K칩스법이 기재에 통과된 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될 긍정적인 효과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한알령 해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졌던 거는 인위적인 상승에 대한 반발 조정으로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제 하락했던 요인들 보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제약바이오 장 초반엔 좋았지만 시간이 들수록 하락이 컸던 이유는 그거였죠. 미국이 4월 1일에서 3월 중순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땡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산과 조선, 최근 로봇, 최근 급등했던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아직 한 달도 더 남은 일이거든요. 공매도 3월 31일 날 완전 재개, 한 달도 더 남았는데 그거를 지금 갖다 쓰면서 공매도가 되면 많이 오른 섹터들이 공매도 타겟이 된다. 이것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빠졌는데, 일단 이거는 결국에 빠진 거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한 거 아니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적 개선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게 4년 전, 5년 전에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조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쪽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어제 주가는 빠졌지만 뭐 지금 유동성은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전일 이제 4천억까지 순매수했다가 어제는 3천억 가까이 순매도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어제 2,200억 매도하면서 거의 순매수가 한 60억 정도로 급격히 감소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9,500억 순매수했던 게 다시 6,300억 매도하면 지수를 조정 주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상황에도 보면 2시 50분대까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8,400억까지 매도했거든요. 근데 3시 30분에 7,200억으로 약 1,200억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갭상승해서 이제 3시 30분에 갭상승해서 시켜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900일 지지 테스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집 나갔던 예탁금 공모주 청약 반환되면서 다시 2% 들어오면서 55조대를 돌파했고 CMA 소폭 빠지고 있지만 87조대 유지하고 있고 마켓머니 펀드도 이제 4,400억 나왔거든요. 근데 216조 최근 고점을 돌파해서 거기를 지켜주고 있고 또 수익증권이 1조 이상 들어왔어요. 그동안 1조 이상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 유입되고 있고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도 자금 유입되고 있는데 해외의 자금보다는 국내 자금이 증가율 더 크다라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추세를 지켜주면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나왔을 때 강한 반등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오늘 보면 이제 바이오 쪽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25%가 3월 중으로 왔기 때문에 어제 많이 빠졌지만 첨생법 시행이 오늘부터 시행돼요. 그러면 첨단 생명자원법 첨생법 관련으로 움직였을지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SK 최태은 회장님이 방미를 해요. 그럼 누굴 만날까요? 결국에는 젠슨 왕이라든가 오픈 AI CEO 만나겠죠. 그러면 그 관련주들 움직일지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양자, 전기차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핫이슈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오늘은 베일에 감춰진 핫이슈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지난 핫이슈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나노 신소재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주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여전히 2차 전지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도 네. 지난 화요일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들을 편입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나노신소재라든가 이런 거 편입할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적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의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제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실적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2024년도에는 실적 부진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약 33% 정도 영업이익 적자가 났는데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113%고 이 증가율이 또 26년도 역시도 112%까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에서 이제 하반기 본격 생산을 해요.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하는 나노신소재 역시도 좋겠죠. 그렇고 지금 2차 전 섹터는 장기 낙폭 과대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나노신소재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목표 주가 9만 원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와 반도체 장비 쪽인 레이크 머터리얼은 전고체 이슈에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는 국내 유일 트리메탈 알루미늄 제조 기업 유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 전지 부품까지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전방 산업이 부진해서 주가가 빠졌지만 결국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성장감이 이제 반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년도는 보면 매출액은 한 25%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75% 증가할 전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32,000원으로 목표가 상향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17,200원 선이 300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32,000원 일단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핫 이슈 종목은 과연 어디에서 고르셨는지 저한테도 안 알려주신 거 보니까 이거 뭔가 히든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카드가 아니라 제가 이걸 뺐네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제외시켰어요. 모르고 이거를 아, 해온 줄 알았는데, 뭐예요? 저는 이제 요걸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 시간에서는 현대차 쪽들이, 공유 때문에 그 현대차 그룹주들, 부품주들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은 시간에서 그쪽에 많이 갔는데, 네. 저는 반도체 쪽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반도체. 네, 인텔이 차세대 외장 GPU를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에 도전장을 내밀 거다라는 이런 기사가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인텔이 GPU를 만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인텍 플러스하고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레이저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항상 보자고 하는 거는 대장주를 보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텍 플러스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싶어요.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일 급등했다가 어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일단 이슈는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하면서 같이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물린 주체들은 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13,800원부터 동시호가까지 우리 매수하자. 손절은 13,000원 이탈을 보시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2차 목표가는 19,500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텍 플러스 반도체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오늘장 관심 갖는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다양한 이제 장비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첫 번째 목표 주가는 17,000원, 2차 목표 주가는 19,000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단일가 종목에서 자동차 쪽 보셨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장 마감 후에 그 현대차 그룹이 GM과 생산 시설 및 공급망을 공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자동차 반도체 제약에 대해서는 4월 1일에서 3월 중으로 땡긴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 트럼프 관세에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화신이라든가 SL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봐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핫 이슈에서 요걸로 할까 하다가 시간에서 움직여서 우리는 인텔 GPU로 갔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준다면 자동차 섹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대신 안전하게 가신다면 인텍 플러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은 단위가 종목에서는 자동차 관련한 부품 쪽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장 또 핫이슈 탁배 종목 인텍 플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혜아 선생 1도 양단 DCITS 단혜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